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 화재 관련한 속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제 불편한 점들은 어느 정도 그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그 신규 뭐 여권 등록이라든지, 신규 통장 개설 이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연동 데이터 서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하게 원장이 월말까지 이 이중화 서비스를 마무리 짓겠다 개소리를 치는 바람에 연말. 네, 연말까지 한다 그래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번에 고칠 때 제대로 고쳐라 라고 얘기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완벽한 이전과 수리까지 끝나고 나는 시점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마도 10월 한 달이 다 걸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뭐 온갖 음모론들 또는 뭐 이재명 정부 탓을 하든 국짐은 지금 역풍을 맞아서 있는 상태고요. 주진우가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특검을 빨리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한 번 알아차린 거죠. 진짜 일 잘하는 정부, 똑똑한 대통령은 이러한 사태를 이렇게 해결하는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인적 쇄신, 물적 쇄신을 다 해야 될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 행정기관, 전 행정기관의 안전과 보안 관련된 허점에 대해서 전부 찾아가지고 보고해라라고 전체 국가 시스템 재점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재점검 명령을 내렸는데도 하자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가 걸리게 되면 그 담당이다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또 이 조사를 통해 갖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국가정보관리원 같은 이와 같은 사태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런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 부처에다가 보안 점검하고 다음 주까지 제출하라고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만일에 문제가 추가로 또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 책임을 본인이 오롯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는 엄청나게 숭숭 뚫린 구멍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바쁜 가운데 아이씨 별로 반갑지도 않은 손님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시바가 정상회담을 하자고 부산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뭔 얘기를 할지 또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한번 뉴스 정리하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마지막 해외 방문으로 오늘 부산을 방문을 합니다. 지난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또 도쿄를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방의 형식으로 한일 셔틀 외교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서울 말고 지방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이 부산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새로운 협력 분야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설마 그 얘기하러 왔겠어요? 지금 이시바 총리는 퇴임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다음 주죠. 10월 4일이 아마도 새로운 총리를 뽑는 선거가 있을 날이기 때문에 이제 딱 얼마 남은 거야? 닷새 남은 건가? 네. 진짜 마지막에 신변 정리 안 하고 우리나라 왔단 말이에요. 이게 윤석열 때처럼 퇴임 파티 열어달라고 온 건 아닐 거고. 기시다가 윤석열 때 퇴임 전에 온 거는 말 그대로 진짜 화려한 마무리를 위해서 온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안 해주니까 여기 와서 깔끔하게 뜨거운 밤 탬버린 치면서 보내고 간 걸로 추측이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당장의 일본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뭔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왔다. 즉 약자의 자세로 선물을 들고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은 역사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이거는 퇴임 총리가 할 얘기는 아닐 거고. 아니 퇴임하니까 오히려 부담이 없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이제 이 막판에 이런 얘기를 던지고 가면 양측 국가에 부담이 됩니다. 만일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닷새 남은 총리가 와가지고 사과합니다, 용서해주세요 하고 가버리면 야, 니네 전임이 전임은 전임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사실 뒤에 있는 사람이 자꾸 뻘쭘하긴 하잖아요. 진짜 뻘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시바가 쌓은 똥 중에 제일 뻘쭘한 게 대미 관세 협상입니다. 벌써부터 불복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미국에는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트럼프의 9천억 수금이 난항에 빠졌다. 그러니까 일본의 5,500, 우리 3,500을 합쳐가지고 9천억을 땡겨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난항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일본 내부에서도 한국이 버티니까 야, 우리는 왜 못 버텼어? 그리고 우리 제대로 협상한 거 맞아? 왜 트럭은 차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또 하나 트럭보다 더 큰 거를 던졌어요. 개별 관세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품목별 관세인데 예를 들어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50% 관세가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 제품 안에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제품이면 알루미늄이 들어있으면 50%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게 트럼프의 법인 거야.
그래서 야 내가 니네한테 저기 전자제품 협정을 해줬는데 우리가 알루미늄은 50% 관세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니네 전자제품에 알루미늄 들었더라? 이거 품목에서 제외.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5%에서 15% 깎아준 효과가 전혀 없는 거지. 오르는 거 아니야? 더더욱 놀라운 건 알루미늄으로 효과가 있으면 목재로 이거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 중에 목재나 알루미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15% 관세 혜택을 못 받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받으면서 5,500억을 내놓는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서명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서명을 했는데 얘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이게 음모론이에요. 음모론인데 애초에 이제 트럼프가 돈을 땡겨온다고 얘기를 다 했어. 유럽 놈들한테 먼저 한 6천억 땡기기로 했거든요. 이 새끼는 MOU도 허술한 데다가 내놓을 놈들이 아니에요. 거지거든요. 프랑스는 IMF 가게 생겼는데 지금 EU에서 뭔 재주로 6천억을 투자를 해주겠냐고. 그래서 이 서류를 듣고 일본을 등쳤어요. 일본한테 5,500억을 쓰라 그랬어. 그러면서 일본한테 야 내가 적극적으로 하겠니? 일단 써봐봐. 사실 나 이거 있어야 한국 등치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요거 한국한테 써먹으려고 우리한테는 형식적으로 쓰는 거구나. 유럽한테 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실체적으로 주려고는 안 하겠지? 그래가지고 써줬다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 와서 일본도 써줬으니까 니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버텼단 말이야. 그리고 버티면서 효과를 보고 있단 말이야. 지지율이 올라. 해외에서도 다 이제 돌아왔고 일본이 미친 새끼들 니들이 써주는 바람에 이제 우리까지 다 도미노로 넘어가게 생겼잖아. 이러면 나 한국 편먹 이렇게 되니까 일본의 그 경제적 지위가 더 좁아지고 외교적으로 욕을 처먹는 상황이 또 온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일본 안에서 이제 펑쿨색자하고 나카이치 사나에 이름 잘 모르니까 바보하고 미친년하고 지금 둘이서 지금 후보를 다투고 있는데 괜찮죠 여러분? 남의 나라인데 뭐. 설마 다카이치가 듣진 않을 테니까. 이 둘이가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누가 될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카이치가 벌써 얘기 나왔어요. 재협상 하겠다고. 그리고 다카이치가 재협상 얘기를 던지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확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시바가 밀고 있는 펑클색자도 나도 재협상 한다고 해야 되나? 이걸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돼버리면 미국은 일본한테도 못 받고 한국한테는 더더욱 못 받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랬잖아. 차라리 다카이치가 돼가지고 갑자기 극우의 본색을 확 드러나가지고 미국을 치는 거지. 에이씨 미국 맞아라. 그러니까 문화나의 말을 들은 거죠. 내 말은 들은 거야. 또? 아니 이 이재명 방송은 안 대통령이 보는데? 들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버티면 다카이치가 오겠구나 생각하고 버팀을 시작하다 보니까 추석 선물도 못 받은 주제에 뭘 자꾸 방송을 듣는데? 우리는 신승훈 같은 애국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보이지 않게 사랑할 거야. 너무 쪽팔려 눈물 흘리지 마. 우리가 뭐 언제 대접받으면서 내가 그거 시계 겁나 탐나긴 하지만 나 그거 27만 원 주고 내가 당근에서 사면 돼. 사지 마요, 당근에서. 당근에다 내다 파는 사람들 그거 사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사갖고 여기다 걸어놓는다. 아니, 하지 마. 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선물을 당근에 파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대로 갈 것 같으면 우리도 안 주고 버티는 게 낫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본한테 5,500억 뜯어내고 우리한테 3,500억 더 뜯어내려고 했다가 9천억이 다 날아가게 생긴 거고 이미 일본 언론이 그렇게 될 공산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저께 결국 트럼프가 양당하고 합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 통과를 못 시켰잖아.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트럼프가. 난 방법이 없어. 애들이 안 준다고 서로 다투니까 어떻게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미 1기 때 30일 넘게끔 그 연방정부를 셧다운 시킨 전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엔 그보다 더 심각하다고. 이때 9천억만 들어와 주면 사실 어떻게든 급한 데다가 돌려막기를 해서라도 명분을 세울 수가 있을 건데 하필 요 시기에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주지 말자라고 결의를 해버린다고 하면 트럼프한테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셧다운 되겠네. 그렇죠. 내일이면 셧다운. 내일부터 셧다운이에요. 헐? 내일부터 이제 모든 행정부 관련해갖고 국방부라든지 일부 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셧다운이 됩니다. 미국은. 세상에 정부가 부도가 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만일 셧다운 시키면 필요 없는 연방 공무원들 다 잘라버린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잘리겠죠. 잘려면 잘라라 이러고 연방에서 잘린다고 내가 지방에 이렇겠냐 이러고 지금 공무원들도 겁을 안 쳐먹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이래도 잘리고 저래도 잘려요. 트럼프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해고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남아있는 공무원들도 어차피 시간만 다를 뿐, 이 미친 새끼가 우리도 언제 자를지 몰라. 이런 마인드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조지 소로스 체포하라고 명령 내렸죠.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지역에다가 연방군 보내갖고 거의 준계엄 사태 만들고 있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그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정치인이나 뭐 연방 직원들도 야 트럼프를 2년도 길다. 올해 안에 잘라야 된다.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와서 하는 거는 한국과 일본이 손발을 맞춰가지고 9천억을 주지 말고 버티자로 가는 이걸로 해갖고 뭔가 묘수를 틀라고 할 것이고 이 묘수를 바탕으로 이시바는 미친년하고 바보 중에 어느 쪽을 당선을 시킬까 하는 쪽에 헤게머리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친년이나 바보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일본도 진짜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 가는 건 확실한데 6개월 급행으로 가느냐 한 2년 완행으로 가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저는 그나마 오히려 그래서 의원들이 야, 미친년도 안 되고 바보도 안 되지 않냐라고 해서 정신 차리면 하야시 요시마사라고 하는 지금 관방장관, 그러니까 이시바 내각의 이제 대변인격이거든요. 그 요시마사가 되면은 그나마 무난하게 갈 것이다. 그러려면 더더욱 이시바의 입김이 필요합니다. 당내 조직이 없는 이시바의 입김이 필요한데 이 하야시? 네, 하야시 요시마사. 이 하야시를 어떻게든 제3의 대안으로 내세워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지금 있는 위기를 덜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시바 입장에서도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보든 미친년이 되면 이시바는 일본은 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극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자세를 가고 네가 그러면 내 뒤에 와서 엎드려. 내 뒤로 줄 서. 이러한 방향으로 해갖고 일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현재 일본은 협상이 끝났어. 협상을 파기하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가 오로와 낫싱이야. 근데 우리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여력들이나 시간이라든지 이 가지고 있는 카드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있는 5,500억 지불을 미루고 이제 보름도 안 남았어요. 다음 정부 들어오면 바로 현금으로 입금해야 돼. 트럼프가 지정한 계좌로. 이 보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여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 외교적 부담을 한국이랑 같이 헤쳐가 보겠다. 한국의 협상 상황을 보고 일본도 지급이라든지 먼저 이루어진 협약에 대한 파기를 고민해 보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 말고는 와서 파티 열어주세요. 광안리 가서 회 한 사람 먹어요. 라는 마음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하야시가 뭐 급부상하고 있다는 뭐 기사도 있네요. 왜냐면 보기에 너무 미친놈이고 너무 바보거든. 응?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야 이건 해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에 이대로 한국이 버티기에 들어가고 이시바가 속아갖고 사인한 거지. 네가 써주면 니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하진 않을 거야. 한국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니까 일단 좀 쓰고 가봐. 여기에 속아갖고 한 거라고 치면 자칫하면 일본이 이시바가 일본을 옛날에 프라자 협정해갖고 30년 불황에 처박은 것보다 더 큰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빌려주는 돈이 아니잖아. 투자잖아. 트럼프가 그 돈 받아가지고 갑자기 알래스카 유전에 투자한다고 그 5,500을 거기에 다 쏟아 부어갖고 망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냥 5,500억 달러가 세상에 없어지는 거예요. 트럼프는 그게 하고 싶어가지고 일본한테 내 맘대로 써도 되는 돈 5,500억을 투자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놓고 트럭은 차가 아니야. 뭐 트럭은 과학이야?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해당이 안 돼. 그리고 나중에 목재 들어가 있는 것도 해당이 안 될 거야. 아니 그럼 뭐 어떻게 만들으라는 얘기야. 전자제품을 다 쇠로 해? 아니면 나무를 다 빼고 다 플라스틱으로만 할까? 영화도 이렇게 하는데. 이 관세를 얘기도 써. 있어요. 영화도 100% 관세를 매긴데 이 얘기는 미국 영화 말고 외국 영화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거든. 왜냐면 지금 미국 내에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이제 유럽으로 나가려고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 픽사를 비롯해갖고 이 주요 미국 내에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국 인건비 하기 딸린 거야. 작가라는 것들은 10년 넘도록 계속 파업을 하고 있지. 스튜디오라고 하면 비싸기 짝이 없지. CG는 개떡같이 그리면서, 돈만 올라가 있지. 이 배우들은 2천만 달러 준다고 안 하면 출연도 안 하니까, 야, 이럴 바에는 나가자. 외국으로 나가자라고 해갖고, 미국 안에 있는 콘텐츠 회사들이 나가려고 그래. 디즈니가 스스로 나가려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니들 나가면 나중에 관세 100% 때려. 그럼 미국에는 시장 못 보는 거야. 이러고 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넷플릭스도 조만간 옮깁니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나가면 나가야 돼요. 넷플릭스 본사 한국 오는 거 아니야? 바람직하죠. 네, 한국 와야지. 한국 오면 좋은 데다 땅 떼드릴 때 많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무튼 트럼프의 이 강성 일변도의 정책이 1기 때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 2기 때는 오히려 미국을 고립시키고 미국 경제를 사실상 마비시켜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반도체 관세 100%, 의료 관세 100% 때린다고 했잖아. 우리나라 기업들 하나도 걱정 안 해요. 오히려 삼성 같은 입장에 잘 됐네 뭐 이게 가격 올리지 뭐 아쉬워 뭐 관세 내고 사다 쓰든지 말든지 이러고 있는 거고 의료업계도 이미 미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산 공장도 옮긴 업체들이 많단 말이야.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단 말이야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 수출되는 업체 말고도 내수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설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있고 나중에 그런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다른 제약회사들 제품들도 현지에서 ODM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지들이 더 몸이 달아 있는 거지. 그리고 어제 기사를 보면 무역협회에서 이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제외하고는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야, 트럼프 있는 동안 미국하고는 상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야 그럼 심정으로 다른 나라들과 더 뭉치게 되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예. 우리끼리 서로 나는 갑시다. 그 미국 빼고 우리끼리 미국 합시다. 빼고 일단 우리끼리. 왜냐면 너도 미국한테 처맞아가지고 지금 팔로가 필요한 거지. 나도 넌 뭐 팔 수 있니? 난 이거 팔 수 있는데 그럼 우리끼리 좀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강성 일변도로만 했다. 일편단심 극우다 이랬으면 지지자들한테 마음을 얻었을 텐데 또 이러면서 나라를 차별 대우해요. 아르헨티나는 또 겁나 좋아하거든. 아니 그게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해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진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리 기레기들이 미친 기레기들이 맨날 아르헨티나한테 해줬는데 우리는 이대로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르헨티나한테 200억 해준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물론 밀레이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트럼프와 친한 같은 계열의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는 IMF 외환위기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IMF로부터 좀 돈을 빌려가지고 이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IMF 우리가 관리하에 들어가면은 조건들 있잖아요. 그 조건 중에서 외환 보유고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밀레이는 본인이 대선 기간에는 중국을 암살자 국가 이러면서 엄청 욕했단 말이에요. 반중이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국고를 딱 열어보니까 중국 없으면 죽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뭘 했냐면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하고 어차피 교역량이 많은데 왜? 중국이 미국에서 사던 농산물을 아르헨티나라든지 중남미로 다 돌렸어요. 아르헨티나의 대두를 중국이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두는 하나도 안 산다고 표현했죠. 그렇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나 중국 싫은데? 라고 배를 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통화 스와프를 하면서 중국하고 교역할 때는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 그러니까 이 조건이 있는데, 자,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나 좀 살려줘. 나 10월에 지방선거 있는데 나 질 것 같아. 나 큰일 났어. 이러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해주는 이유가 뭐다? 그 돈 받아서 누구한테 돈 갚아요? 달러로 돈 갚아요. 미국한테 빌린 돈 미국한테 빌려서 갚는 거예요. 대신에 미국이 조건을 건 게 있어요. 야, 중국하고 통화 스와프 끊어. 그리고 중국으로 수출하는 대두에 원래는 면세를 해줬단 말이에요. 일정 쿼터를. 야, 그거 없애. 세금 붙여. 라는 조건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내부에 대두 농민들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뭔 얘기냐. 아르헨티나 대두 농민은 왜 중국에 잘 팔고 있던 것까지 못 팔게 이렇게 된 거고 미국에 있는 대두 농민들은 야 우리 대두의 전 세계 대두의 60%를 중국이 쓰니까 우리 대두의 7, 80%를 중국이 그동안 사갔는데 그것도 국제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사갔는데 그렇죠. 왜 네가 개겨가지고 중간에 중국하고 개겨가지고 대두 지금 하나도 수입을 안 하겠다고 하잖아. 너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서 양쪽의 농민들이 트럼프를 씹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맘때쯤 되면 중국이 미국에 보통 가가지고 대두를 구매하고요. 봄에는 남미에 가서 구매를 한대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계약을 하러 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아무 소식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두 농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중국에서 소식이 안 와요. 이거 어떡할 거야? 대두 그러니까 수출 빵건 사상 초유. 맞아요. 지금 그래서 트럼프 정부를 엄청 압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그러니까 중간선거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트럼프가 이 전통적인 중앙의 농업벨트들, 미시시피 주변에 있는 이 농업벨트들에서는 항상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 때문에 무조건 날아갈 거라고 봐지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격차가 완전히 뒤집어지면 중간선거 이후에 트럼프는 바로 탄핵이다. 벌써 그 계산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중간선거에서 본인이 질 게 예상이 되니까 트럼프가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공화당 우세인 지역들 있잖아요. 특히 텍사스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데서 말 그대로 선거구 조정을 하고 있어요. 게리맨더링. 네. 그래서 늘려요.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지금 5석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도 씨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거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도 선거구를 늘리고 있는 거야. 지금 하원 의석수가 상원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주에 딱 2명씩 해서 상원은 무조건 100명. 인구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명.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하원 수는 인구수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텍사스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그 주 의원들이 막 반항하고 딴 주로 가고 난리를 쳤는데도 공화당이 주 의원에서 우세니까 그거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도 야 씨 우리도 의석수 늘려. 이래서 지금 미국 하원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지역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니네들 지금 겁나게 치안이 위험해. 이제 거의 폭력 사태, 폭동 일어나기 직전이야 그러면서 군대를 보내갖고 찍어 누르는 이유가 저쪽에서 하려고 하는 선거구 조정을 막고 민심을 불안하게 해갖고 거기에 투표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계엄 사태는 너무나 이제 극적이고 돌발적이었다고 치면 전반적인 민주주의의 실행이나 그 어떤 이행 과정을 쳐다보게 되면 미국 저것들은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 지금 트럼프는 그래서 정상적인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간지폭풍님이 지금 미국 민주당은 지금이 딱 좋은데 국민을 이끌고 투쟁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민주당이 맛이 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게 대통령이 되고 해리스 같은 게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개빈 뉴섬이라든지 캘리포니아 주지사 하는 그 뭐 차기 민주당 뭐 1도 그러니까 쓸만한 애들이 한 명도 없는데 그나마 민주당 내에서 입김이 가장 센 사람이 오바마 전 대통령인데 트럼프가 지금 오바마를 엄청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바마 건수만 걸리면 저 새끼 잡아 쳐넣을 거라고 지금 벼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민주당은 지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을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미국 민주당에게는 이재명이 없어요. 그게 미국 민주당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민자 금지하고 내쫓는 정책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일자리 정책이나 뭐 미국민들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 같으면 사실상의 민주당 표를 없애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정책들을 펼치는 모든 이유가 바이든과 오바마의 영향력을 줄이고 투표에서 유리해갖고 공화당이 계속 헤쳐먹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공산주의나 나치가 할 만한 짓거리들을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안 껴있고 정치에 관심이 없고 간접선거자라서 이런 내막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놀러 온 거 아니고요. 뭔가 이번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한일 간의 최소한 무역 공조에 대한, 무역 협상 공조에 대한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내밀한 얘기가 오고 갈 것입니다. 결국은 차기 일본 총리의 선출에 키를 지금 우리 정부가 쥐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진짜로 하야시 같은 제3의 인물을 뽑아내거나 아니면 미친년의 독주를 막고 그나마 바보한테 이게 넘어가는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치면 걔는 무조건 빚이 있는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카드를 이번에 획득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안한테 정보를 좀 캐내야 돼. 자, 북한이 외무성 부상이 유엔에 와갖고 우리 핵 가졌어라고 피를 토하고 연설을 했는데 그래 있는 줄 알고 있었어라는 반응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해결 방안의 영향력을 뉴스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이제 7년 만에 고위급을 유엔 총회에 파견을 했죠. 근데 이미 예상이 됐었어요. 아마도 와서 본인들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 정당성을 주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김선경 외무성 부상은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곧 주권을 포기하고 생존권을 포기하며 헌법을 어기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정책의 변함없는 수행을 천명을 했다. 그리고 핵 보유가 한미일의 군사적 위협에 맞선 자위권입니다. 그러면서 한미일의 연합 군사훈련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자신들을 존중하는 국가와는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진을 남겨놨어. 내가 핵을 들었는데 내가 가진 이 핵을 가지고 이거를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어. 이렇게 막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을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미국한테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북한이 가진 핵 능력, 특히나 장거리 유도탄 능력을 미국이 생각하고 있었던 MD 체제로 막아내지 못한다라는 결론이 섰기 때문이야. 그럼 미국에 있는 기술이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태평양 상공을 통해 갖고 어디로 날아올지 모르는 북한의 미사일을 잡아낼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 거지. 그러면 이거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하면 딱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바다 위에서 막아낼 수는 없으니까 한국이나 일본이 막아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엄청 투자를 해갖고 지네들이 MD 사업의 주축이 되겠다 그러면서 막 오바마를 꼬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군사 통제권과 정보 통제권을 주면 쉽게 말해서 우리는 위치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바로 볼 수 없으니까 한국의 조기 통제권, 그러니까 한국의 레이더나 이런 거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보고 막을게 라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한미일 정보 공개 협정이 일어난 거야. 즉 우리나라의 최전방 레이더를 비롯한 탐지 자산 전체를 일본의 통째로 넘겨주기로 하고 그 넘겨준 자산을 통해 일본이 MD망을 쫙 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시켜보니 일본도 방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근거리 유도탄만 쏴도 일본 앞바다에 툭툭 떨어지는데 예를 들어 미국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그 미사일 방지 설비를 일본이 했다고 치면 북한이 미국 공격할 때 미국 바로 쏘겠어요? 일본부터 먼저 쏠 거 아니야. 그 방지할 수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같이 쏘거나. 먼저 일본을 쏴놓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는 걸 쏘겠지. 근데 이미 일본은 탐지 능력도 없고 탐지 능력 적어도 요격 능력도 없고 때리면 처 맞는 걸로 이미 공정을 받아버렸어. 대응 능력이 없는 걸로 공정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면 북한이랑 협상해야 되나? 이 상황이 왔는데 지금 한국이 현재의 방산 기술로 이걸 완전히 뛰어넘고 있어요. 특히나 고고도 미사일 관련해갖고는 우리나라가 이와 관련된 기술력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 현존하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 패트리어트를 뛰어넘는 고고도 방어 미사일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북한의 다탄두 미사일을 잡겠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총공3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걸 개발하면 250km 거리 안에서 우리가 이걸 요격해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한반도에 있잖아. 한반도에 있기 때문에 타격 원점이 주어지기만 하면, 그러니까 쏜다고 하는 징후가 보여지거나 또는 발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포착하기만 하면 이게 고점에 오르기 전에 한국에서는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이 있고, 이게 지리적인 유리한 여건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를 갖추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보자산과 관련된 기술을 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뭐 우주에서 나 스타워즈 이거 레이건 때부터 했는데 안 되는 거고 지금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뿐만 아니라 일본으로 가든 미국으로 가든 북태평양 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들을 이게 고각에 올라가기 전에 떨어뜨려 주는 거 말고는 미국이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가 확인이 된 거야, 군사 전문가로. 문제는 한국이 그 기술을 자체적으로 획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이미 획득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한 천궁3의 미사일 기술, A사 레이더를 이용하고 250km 거리에서도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기술을 유일하게 지금 실용화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죠. 국가기밀인데. 지금 미국 전술 제어기를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게 그거야. 우리가 미사일 관련해서 탐지 정보들을 전부 다 확증을 해야 구축함에서 오든 사드 기지에서 오든 전방에서 오든 얘네들이 미사일 쐈을 때 우리가 그거 요격해갖고 떨어뜨려 줄 거 아니냐. 그거 관제해야 되니까 니네 이런 통제 기술기 우리한테 줘. 그 기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체를 우리가 활용하게 되면 사실상의 전술 지휘권, 그러니까 전시 지휘권을 가져오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순간 한미일의 모든 정보 자산과 요격 자산 그리고 거기에 응징 자산들을 한국이 그 비행기에 담아가지고 리드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맞는데요. 우리는 그거 할 기술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번 임기 안에 점차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작전권 회수를 한다는 이유가 한국이 자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이번 임기 안에 완료한다라는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실제 핵공격을 할 징후가 보이면 한국이 막겠습니다 이거야. 쏠 테면 쏴보라는 거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거죠. 지금 핵무기를 쏜다고 해서 솔직히 쫄리는 거는 대한민국, 일본, 미국뿐이지. 중국이나 러시아가 얘네가 핵무기 갖고 찝찝하긴 하겠지만 핵무기 갖고 있다고 당장의 위협을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얘네들의 핵무기 기술이 탄두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서 재진입 탄두 기술을 확보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기권에 나가지 못하게 고고도 도착 전에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국이 완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실행한다고 치면 사실 북한은 손바닥 안에 든 손오공이에요. 쏴볼 수가 없어. 쏘면 저만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핵 보유국인 거 인정한다니까. 근데 그 핵 니네 자위권으로 해갖고 침략받는 국가에 쏘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거 우리 동맹국이나 이유 없는 선제적인 도발을 한다고 치면 우리가 그거 놔두지 않아. 라는 정책을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거야. 북한이 예상할 수 없는 지점에서 미사일을 쏘는데 한미연합사에 물어보고 이거 쏴도 될까요? 요격하고 말까? 그럼 이미 태평양 넘어가.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발견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전시주의권을 달라는 거야.
이러한 요구를 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 가는 거예요. 즉 북한의 핵은 개발해갖고 쥐고 있으면 결국 북한 자체가 나 이걸로 터트리면 같이 죽는 거니까 나 건드리지 마라고 하는 자결령으로는 활용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한국이 이거를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전술과 거기에 대한 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자꾸 들여다보면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정보자산 제공하고 전술 통합권만 우리한테 주고 쓸데없는 보병 전력들 나갔느냐. 미국 가서 저기 내란이나 지키든가 폴란드 유럽 보내갖고 거기서 땅개를 시키든가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알아서 지킬게. 우리 기갑사단, 대포병 그리고 공군력에서 절대적인 우위로 우리가 육상으로 침공당할 리는 없고 마지막 남아있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불렸던 북한의 미사일 전력들도 우리가 뚜껑 덮어서 씌울게 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엔 총장을 만나갖고 협력 강화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엔 안에 누구도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 협력해주겠다고 나오는 국가는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 얘기는 지원 좀 해주고 식량기구나 보건기구 지원도 좀 해주고 만일에 북한의 체제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 유엔이 나서가지고 어느 정도 교차 인증 내지는 보증도 좀 서주세요라는 차원에서의 부탁일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유엔 입장에서 아니 내가 핵무기 들고 있고 내가 이거 휘두를 수 있어라고 협박하는 놈을 왜 만나가지고 협조를 해주겠습니까? 오히려 제재를 때리면 제재를 때리지. 그래서 앞으로 이 남북 협상의 주도권도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니, 유엔 사무총장 입장에서도 구태수 사무총장 뭐 임기가 연말까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고 하는데 사실 북측이 어떤 데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은 떼쟁이고 한쪽은 너무 멀쩡하고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랑 협력하겠냐고. 당연한 거지. 북한의 핵 떼쟁이는 미국을 상대로 해갖고 먹혀야 되는 사안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엔도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미국이랑 해결을 해. 또는 한반도 문제는 일단 한반도의 핵심은 한국이고 이재명 대통령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 잘하면 연내 개성공단 재개와 함께 원산 금강산을 아우르는 이 관광 루트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벌써 그 원산 그 갈막 그 관광지구 안에다가 주차장을 엄청 큰 걸 세우고 그 버스들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 보니까 개성공단 통근버스를 거기다 갖다가 아니 쫙 깔아놨더라고. 그러면서 현재가 진짜 너그 그렇게 떼쓰고 지랄 발광을 해도 받아줄 거는 같은 동포인 우리밖에 없어. 그럼 니들 에휴. 당장에 급한 현찰 관광으로 이렇게 우리가 태워줄 수 있는 데는 우리밖에 없다니까. 우리밖에 없어. 중국이 관광객을 100만 명을 보내주면 뭐하냐고. 걔들을 싣고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이었는데. 아무튼 유엔 총장이 북한 김성경 부상하고 면담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상황을 논의하고 유엔과 북한 간의 협력 강화를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반도 얘기를 좀 했나 봐요. 관련해가지고. 네. 했는데 그 얘기였겠죠. 우리는 이 대통령하고 얘기 끝났어. 가서 니네 만나자고 대가리한테 해. 얘기 잘해. 말 잘 듣자고. 예, 관련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 아펙에 미국이 이 서울에다가 숙소를 잡고 트럼프가 일정을 이틀을 비웠다는 거 11월 2일, 3일 요 날짜에 만남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중국이 신라 호텔에 예약했던 예약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 온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어저께 또 막 뉴스로 막 그게 퍼져나갔는데 경주에 2박 3일 머무르는 걸로 경주 근처로 숙소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늘 쓰던 숙소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경주에 이틀 있다가 가겠다라고 하는 일정을 좀 바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북미 회담은 오히려 더 가능한데 미북 회담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아니 미중 만남은 안 하겠다. 만남은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두 개가 다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한국이라는 곳에서 한 곳에서 해줄 이유가 그렇지. 없거든. 내가 봤을 이벤트가 때는. 두 건이나 되는 걸 다 터뜨릴 이유는 없다고 그렇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누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는 북미 이쪽을 터뜨리고 시간차를 두고 미중을 터뜨리지 않을까. 신라 호텔 또 다시 예약을 받았다고? 아니. 그렇죠. 신라 호텔을 취소를 해서 그 자리에 신라가 다시 예약을 받았다는 그런 거죠. 식을 예정대로. 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남몰래 행정명령에 사인을 해갖고요. 중국하고의 무역 협상 시한을 3개월을 또 늘렸어요. 그러니까 합의가 안 된 거야 또.
아펙에서 만나가고 깔끔하게 사인하고 끝내면 좋을 건데 그게 안 됐다는 거. 왜냐면 4차 협상을 유럽에서 하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뭔가 지금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게 어디서 티가 났냐면 아까 대두 얘기했잖아요. 대두 계약을 중국이 안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이에 삐걱거린다라는 방증이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강공은 못 취하고 협상 시한만 또 대통령령으로 3개월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협상은 내년에 된다는 얘기고 중국은 합의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펙에 온 김에 미국, 중국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고 세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고 그냥 간다? 쪽팔리잖아요. 그럼 그 대안으로 북미 협상이라도 뭐 결과는 없더라도 북미 협상이라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벤트를 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중 정상 만남은 다운, 북미 정상 만남은 기대치가 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까지 송작가TV에서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는요, KBS, MBC, 레거시에서는 못 들으시는 얘기예요. 송작가TV에서만 해드릴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누가 가서 어디서 들었어요? 라고 했는데, 뉴스에서 봤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즐겨보는 꽤 쓸만한 채널, 송작가TV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전달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현실로 이어나가게 되면, 야, 이 대한민국 기레기들은 도대체 돈만 받아 처먹고 하는 게 뭔가? 라는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이래도 선물을 대통령실에서 안 보내줍니다. 네, 안 본다니까. 안 본다. 보면서 이 중요한 정보들을 다 보고 취득하면서 왜 선물은 안 보내주는지 안 봐. 후원이라도 좀 해주세요. 대통령실 이름으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쪼잔하게. 없어 보이게 그 참 네. 계속. 보이지 않게 사랑을 했는데 에헤이, 에이, 참. 난들 사랑이 고프네 그렇게. 자,